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오늘부터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가 도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책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맹지란 무엇인가, 두 번째 장은 공도 찾는 법. 그러니까 맹지 여부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도 찾는 법, 그리고 사용승낙이 들어있고, 3장에는 건축법 도로를 이용해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 건축법 도로요. 그 다음에 4장은 현황도로, 건축법 도로가 아니지만 실제 현황은 자동차 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그런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맹지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5장은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새롭게 도로를 만들어서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서, 건축 협정을 통해서 맹지 탈출하는 방법, 총 16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적었습니다. 강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교재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교재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강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맹지와 건축법 도로인데 18페이지 보시면 건축법의 진화라고 하는 한 장 리프렛이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를 보시면 1962년에 건축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99년까지 건축법이 진화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 적용을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된 내용을 과거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씩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시면 1장 맹지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제가 써놓았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용어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대지와 대의 차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와 신고의 차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지와 대는 지목을 말하는 것이고, 공간정보관리법, 구지적법에 의한 지목을 말하는 것이고, 대지라는 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일단은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대지와 대는 다른 겁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허가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신고는 법 기준에 맞으면 수리돼서 접수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줘야 되는 것. 그게 허가와 신고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와 나대지를 보면, 나대지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고 있는데, 나대지는 건축물이 없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셔야지, 나대지가 마치 대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와 맹지의 차이 4 보면, 20페이지 보면 대지가 지적도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접해 있으면 맹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맹지와 대지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는 맹지이고, 건축 허가를 현 상태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정 도로와 비법정 도로의 구분입니다. 법정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정한 도로도 있지만, 도로법, 국토계획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기타 관련 법에 의한 도로, 이런 것들도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를 통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고 도로가 됐다면 그건 법정 도로입니다. 그런데 비법정 도로는, 우리는 도로를 구분할 때 법정과 비법정인데, 비법정 도로라 하면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만들어진 도로를 비법정 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나 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그러니까 도로의 현황은, 현재의 형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법정도로가 되는 현황도로도 있고 법정도로가 못 되는 현황도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가 여러분이 어렵다는 것인데, 자, 현황이 도로인 도로 중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의해서 허가권자, 지자체장이죠. 허가권자가 건축하거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하였다면 그건 건축법의 도로입니다. 근데 이걸 법정도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지정도로를 우리는 남목의 도로라고 하는데,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그 위치를, 진입로 위치를, 통로 위치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것을 우리는 지정도로라고 강학상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 남목의 도로이죠. 현황도로를 지정을 했다면, 현황도로를 허가권자가 지정을 했다면 이걸 지정도로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건 그러면 건축법 도로인데 법정도로인가요? 법정도로라고 볼 수는 있지만 법정도로가 아니죠. 왜? 행정적 절차를, 도로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도로는 아닌데, 우리는 법정도로를 어떤 걸 보고 얘기하느냐?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목에 보면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련법,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진입로를 만들었다면 그 진입로가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그것도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가목의 도로를 법정도로라고 이야기하고, 행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지 않은 걸 비법정도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실 게 뭐냐? 현황도로 중에 지정도로는 건축법 도로인데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중간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실상 통로란 말을 하는데, 이건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니까 실제 이용은 현황도로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법정도로는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간섭상 도로,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도와 사도의 차이입니다. 공도와 사도를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책에서 공도와 사도라고 설명하는 것은 소유권의 차이인데, 자, 공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다, 그런 의미고요. 사도는 개인 소유이지만 그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사도라고, 즉 배타적 수익 권능이 있는 그런 도로를 우리는 사도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 차이. 막다른 도로가 되면 건축법 2조 1항에 의해서 11호에 의해서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달라지는 것이죠. 10m 미만은 2m, 10m 35m 미만은 3m, 35m를 이상이면 6m 너비로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존의 대지가, 그러니까 도시 뒷곁에 그런 골목길들이 있는데 골목길을 넓혀야 될 때, 그러면 골목길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를 샀는데 건축 후퇴선이 생기면 건폐율도 줄어들고 용적률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대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런 건 뒤에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과도로냐 막다른 도로냐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너비, 건축 후퇴선 문제, 또 하나는 사용 승낙이 필요하냐, 관습상 도로 같은 경우에 사용 승낙이 필요하냐, 이 여부인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된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맹지 여부를 검토하는 목적. 우리는 내 땅에다 내가 건축물을 짓겠다는데 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뭐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얘기할까? 건축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맹지 여부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이유는 건축허가 때문에 그렇죠.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맹지는. 그런데 이 맹지 탈출을 하려면 건축허가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건축허가 때 건축법의 도로를 어떻게 건축법은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로 진입로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한지, 이걸 우리가 에 따라서 맹지를 탈출하느냐 아니냐 구분인데, 맹지를 벗어난 토지를 이제 건축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맹지가 아닌 토지를 해줘야 하는 목적은 뭐냐? 첫 번째,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죠. 건축허가를 받아서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그 건축물 안에 주거하거나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단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건축물 또는 그 대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화재나 재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 차량이 되든 아니면 앰뷸런스든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면 국가나 지자체의 잘못이니까요. 그래서 건축허가 때 맹지를 가리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건축허가 때 진입로를 가지고 허가권자인 담당 공무원과 여러분이, 허가 신청자인 중개사, 토지 투자자, 기업체 담당자들이 논쟁을, 토론을 할 때 분명히 여러분이 짚어야 될 것이 뭐냐?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왜 만들었냐?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이 통행할 공간 확보, 이 목적 외의 규정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그 담당 공무원과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고요, 법제처에서 얘기 있으니까 22페이지, 23페이지를 읽어보시면서 건축법에서 우리가 맹지를 탈출하라고 규정해 놓은 목적이 뭘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또는 법정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넣을 때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땅이, 기존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땅이 지목이 대가 아니거나 대, 학교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주유소, 주차장, 이렇게 6가지 지목은 이미 형질 변경이 됐기 때문에 50cm 이상을 건드리지 않으면, 성토나 절토를 하지 않으면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닌 것은 진입로를 그대로 보면 되지만, 개발행위가 대상인 것은 그 진입로,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는 접속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로 규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와 대가 아닌 토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대로 만드는 그런 토지, 두 가지에 대한 진입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개발행위 허가는 5,000제곱미터, 1,500평 미만일 때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5,000에서 3만까지는 6m,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라는 정도만 아시고, 물론 단독주택은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법 도로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로법 도로에 연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도로법 도로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만드는. 첫 번째는 이미 도로가 돼 있는. 그런데 도로법 도로는 어떤 겁니까? 도로법에는 7가지 도로가 있죠. 국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도 2개, 지방도, 시군구도, 지방도 있고 시군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인데 국도와 지방도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시군구도로 오면 시외곽은 통행이 목적, 자동차 통행 목적이고 시내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보행이 먼저일 때도 있는 거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인데 보행이 먼저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도로법 도로에 연결을 하려면 달리는 차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연결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도시 외곽에 보면 2차선 도로도 있고 4차선 도로도 있는데 그 도로에 이렇게 큰 산이 접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이 출입구로 만들기 위해서 접속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라고 건축허가를 해버리면 달리는 차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용이나 소형 주택 한두 개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렇게 변속차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나가라.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라. 감속에서 천천히 들어가고 차선을 달리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가속이 돼서 기존에 달리고 있는 시속뭐 50에서 80km 정도 달리잖아요. 지방도는 지장을 주지 않는 변속차를 만들어라 하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잘 모르면 또는 규정을 만들 수 없는 이런 변속차로를 만들 수 없는 땅은 맹지인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맹지 여부를 검토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였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도로법 도로의 연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맹지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즉 토지 개발업자가, 공인중개사는 토지 투자자 또는 개발업자한테 중개해 주는 것이 중개사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이 또는 허가 신청자가 원하는 건축물에 또 원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받는데 필요한 진입로가 있는지, 진입로가 없다면 어떻게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도로법 도로의 연결 허가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 여러분이 현재 상태로 못 알아지만 이것이 변속 차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물어봐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자신 있게 중개를 하고 허가 조건부로 계약을 하면 되지만 만들 수 없으면, 그러니까 맹지를 탈출할 수 없으면 이 토지는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